자, 시작하는 부분이 010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 D, 자릿수는, 예, 혹시 옛날 방식의 번호도 있으니까 세 자리 또는 네 자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원하신다면. 요즘에 다 네 자리이긴 하니까 4라고 명시를 해도 되는데, 한번 뭐 옛날 방식도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해 볼까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네 자리로 끝나야 된다. 달러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R이라고 써주는 형태도 있고 없는 형태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문법은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 기호들이 등장하게 되면 R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패턴에 이 뭐 역슬래시 D, 물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패턴의 기호들이 등장을 하면 써주시고 그냥 일반 문자열이면 안 써도 되긴 해요. 010으로 꼭 있어야 돼. 이렇게 명시적인 문자열만 있을 경우는 패턴이 들어가지 않았잖아. 기호나. 이런 경우는 R이 생략돼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폰 번호 010번 해볼까요? 그러면 틀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말 입력하면 브레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아주 간단하게. 뭐 물론 이제 패턴들도 제가 심플한 버전의 패턴으로 했는데요. 진짜 진행적인 사람들 좀 이상한 없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 이상한 거 딱 들 수가 있어요. 0000-00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은 되지만 그런 번호는 없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런 번호로 패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 들렸나요? 이어폰으로 인풋을 적용해놓고 이어폰 띄워놓고 말했네요. 지금 더 선명하게 들리나요, 이제? 네. 점점 저도 이제 뭔가 멘탈이 나갔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코드CL, 도전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문제에서 주민번호 패턴 하는 거 해봤죠? 주민번호 패턴도 위에 있는 코드 한번 그대로 가져와서 while true는 가져와서 복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주민번호 입력이라고 바꾸고 0 입력하면 종료. 그렇지 않으면 주민번호가 맞는지 계속 확인하겠다. 패턴도 만들어야겠죠? 위에다가 패턴. 패턴은 어떻게 되나요? 앞자리 6자리, 뒷자리 7자리네요. 아주 심플 버전으로. 근데 사실 주민번호는 단순 패턴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민번호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민번호 알고리즘을 제가 오래돼서 기억을 잊어버렸는데요. 앞자리는 태어난 연, 월, 일을 의미하고 뒷자리의 첫 번째 자리는 성별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1은 남자, 2는 여자, 3도 뭐 남자, 4도 여자. 근데 2000년도 이후인가요? 태어난 아이들은 3, 4.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5, 6 이렇게 돼요. 외국인들 여성 5, 남성 6.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출생 지역인가 그래요. 출생 지역이 몇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정보가 있고 그래서 뒤에 있는 7자리 중에 어, 잠시만요. 이상한 거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제가 이 모양인데. 네. 자리가 이제 잘 보이죠? 녹화도 잘 되고 있나요? 네.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빼기 하나, 둘, 셋, 넷, 다 7.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성별이고 그다음에 지역이고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뒤에가 뭐가 있냐면 페리티비트라고 해서요. 이 안에 모든 자릿수의 숫자들을 곱하고 나누고 곱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딱 등장하게끔 페리티비티 하나가 등장하게끔 이 뒤에 마지막 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짜로 번호를 막 만들어도 이 페리티비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틀린 번호라고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숫자가 맞는지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다 빼고 네, 그런 것까지 뭐 우리가 다 빼고 그냥 자릿수만 맞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아주 소 심플. 디지트 6자리, 디지트 7자리, 뭐 이렇게 그냥 소 심플하게 우리가 한번 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하나는 더 고려할 수 있겠네요. 뒷자리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뒷자리 7자리 중에 첫 번째 자리는 1에서 6까지만 허용하죠. 뭐 예를 들면 0, 1, 2, 3, 4, 5, 6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괄호 열고 1에서 6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트 자리가 6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꾸시면 좀 더 깔끔하게 주민번호. 이 정도는 해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출생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1에서 6 앞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릿수가 모자랐네요. 1, 2, 3, 4, 5, 6, 2, 하나, 둘, 셋, 넷, 다, 여. 네, 맞았다고 나오죠?
근데 제가 만약에 1, 2, 3, 4, 5, 6 다시 0, 1, 1, 1, 1, 1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틀리다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뒷자리에 첫 번째 자리 숫자는 이것도 12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상하죠. 사실은 34월 56일은 없잖아요. 이것도 사실 디테일한 패턴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출생 연도야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맨 처음에 두 자리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는 어때요? 월이잖아요. 월은 1월에서 12월까지만 가능합니다. 0일에서 10일까지만 가능하니까 이것도 한번 패턴을 고려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이네. 여섯 자리 중에서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도 1에서부터 31일까지만 허용한다는 거. 또 원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2월, 뭐 3월 이런 게 들어가긴 하죠. 이런 것들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번 패턴은 좀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신규 비밀번호 입력하는 방법. 이것도 자릿수가 좀 길긴 한데 이것도 좀 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도전 문제는. 필요하면 제가 정답 코드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깨울 이제 곧 1시간 반만 버티면 끝난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우리에게 넘파이 판다스 조금 해줘야 되니까요. 넘파이 판다스 괜찮을까요? 네. 우리 정규 표현식에 미련이 좀 아쉬움이 좀 남았지만 이 정도 마무리하고 넘파이 판다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파이는 그냥 느낌적으로 리스트하고 비슷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게. 리스트는 자료의 타입이 어떠신가요? 막 섞여 있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넘파이란 애는 좀 더 빠른 연산을 하기 위해서 같은 자료형만 저장하도록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리스트 같은 느낌의 컬렉션 자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유는 뭐냐? 사실 대괄호 안에 뭐 10, 5.7, 그 다음에 가나다라 막 한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파이썬의 메모리 안에 보면 숫자들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 문자들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수냐, 실수냐, 문자 열이냐에 따라서 이 저장 공간 위치를 찾아가고 이게 뭐냐라고 판단해서 어디다 저장하고 위치 배열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근데 넘파이 라이브러리 자체는 대괄호 안에 같은 자료들만, 정수면 정수들만, 숫자면 실수면 실수들만 저장하는 것을 아예 기본적으로 탑재시켜서 동작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속도가 6배까지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연산, 수치 연산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넘파이라는 서드파트 에디션에서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실제 연산을 사용하게 하는 과학 분야나 수치 연산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처럼 비슷하게 보이지만 배열이라고 불러요.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고차원적 수학 연산을 가능하도록 하는 배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리스트처럼 보이는 애를 컨트롤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연산도 편리하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빠른 속도, 수치 연산에 굉장히 다양한 함수가 지원된다는 거. 뭐 엄청난 그 함수들이 지원된다. 수학 공식들, 수학의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들이 지원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특징적으로 좋아. 같은 타입이 들어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연산은 어떻게 달라? 자, 연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 A와 리스트 B가 더한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리스트 A 뒤에 리스트 B를 나란히 연결하죠. 그쵸? 그런데 넘파이 배열은 어떻게 하냐면 같은 위치끼리 벡터의 연산으로 처리를 해서 같은 위치끼리 합을 해줘요. 이거 정말 매력적인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를 만약에 리스트 연산으로 이런 어떤 넘파이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다른 뭐 세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리스트가 뭐 70, 80, 90이 있어. 두 개의 리스트가 70, 아니, 뭐 그냥 막 할게요. 8, 5 이렇게 있다 쳐요. 이 같은 자리끼리 더하려고 해봐요. 같은 자리끼리 더한다고 해봐요. 폼은 돌리고 막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비교 연산에 낭비가 발생되거든요. 같은 자리끼리 알아서 딱딱딱 더해줘. 빼기, 연산해줘. 엄청난 매력인 거죠. 이게 바로 넘파이 배열의 특징이고요. 넘파이는 기본적으로 콜앱에서 사용하지 않고 로컬에서 쓰면 무조건 설치해야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 쓰거나 아나콘다의 주피터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다 인스톨해서 넘파이 써주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버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컬앱을 하는 거예요. 이 속도나 이런 딜레이 발생함을 감안하고라도. 그래서 설치하는 거 얘기 들어가고요. 행렬, 배열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렬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 행,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열이라고 합니다. 열. 그래서 이행, 이열, 이행, 삼열, 그다음에 사행, 사열.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삼행, 네, 이열, 이행, 삼열.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열인데 왜 이렇게 나오지? 이게 행이니까요. 1행, 2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열이니까 1열, 2열, 3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1행, 2행, 3행이 되니까 3행이 되는 거고요. 열은 하나, 둘, 두 개니까 2열이 되는 거예요. 이 화살표 방향 헷갈리지 마세요. 이 행과 열 이렇게 이어졌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넘파이 배열은 XC라는 축이라는 이 옵션을 이용해서 0이라 그러면 뭐 1차원, 2차원이면 엑시스 0과 1 그리고 3차원이면 엑시스 0, 1, 2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막 찍고 나누고 합치고 병합하고 축을 단위로 처리하는 건 안 할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건 택도 없는 시간이고요. 몇 가지만 배열로 처리되는 것들의 연산의 특징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배열을 초기화하는 함수들, 넘파이들은 이제 리스트라고 안 해요. 리스트라고 처럼 보이지만 배열이라고 해서 배열을 초기화하는 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샵, 넘파이. 로드실 이용해서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numpy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임포트를 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아요. from numpy 뭐 import 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as라는 별칭에 의해서 np로 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 비슷한 함수들이 있어요. 다른 라이브러리마다 이름이 똑같은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얘가 어느 쪽 라이브러리의 함수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아예 생략하는 건 전 약간 권장하지 않아요. 특히 수치 함수를 하는 랜덤 모듈이나 넘파이 모듈은 똑같은 랜덤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랜덤 함수들이. 그래서 너무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 쉘 이것도 실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이름으로 내가 넘파이 배열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np점이라고 해주셔야 돼, 이제. np점. 그리고 배열이기 때문에 array 이용을 해서 둥근 가로 안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을 수 있죠. 뭐 리스트 안에 있는 애들 array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이중 리스트처럼 보이지만 이중 리스트가 아니에요. 1행에 1, 2, 3, 2행에 4, 5, 6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array, numpy의 array, 배열 형태로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비슷해 보이죠, 상당히. 근데 좀 다릅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특징은 이 안에 갑자기 뜬금없이 실수 막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여기를 보세요. 오류는 안 났어. 뭐가 달라졌어요? 모두 다 점이 붙었죠. 소수점이 하나 있는 자료가 발생함으로써 모두 실수용을 만든 겁니다. 뭐가 달랐지? 제가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점들이 없죠. 1점, 그러면 1.0이라는 실수형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타입을 같게 만들어버려요. 같게 만들 수 없는 대상이면 오류가 발생하고요. 점을 붙여갖고 실수로 만들면 되겠네? 그럼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라는 이용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값을 1, 2, 3, 4, 5 이렇게 6으로 값을 초기화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로즈 10개의 항목을 이용해서 제로를 만들겠다. 그러면 1차원 배열로 이렇게 0이 만들어집니다. 제로즈.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1차원 아니고요. 삼행 삼열의 2차원을 만들 거야. 그럼 제로즈에 가로 둥근 가로 하나 더 써야 돼요. 삼행 삼열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삼행 삼열의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자, 똑같이 원즈는 뭐냐면요. 제로 말고 원즈는 초기화하는데 다 숫자 뭘로 만들어요? 1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얘도 응용 빨리 응용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네. 대신 제로즈가 아니라 원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다 1111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삼행 삼열.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건 기본 특징만 좀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사용 빈도가 높은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어레인지. 자, 누구랑 비슷합니까? 모양도 누구랑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하네요. 누구랑 비슷합니까? 레인지 함수랑 비슷하죠?
그냥 사용 방법은 레인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점이 있다면 어레인지는 어레이 레인지다라는 거죠. 레인지는 그냥 레인지인데 A는 어레이 레인지다는 거. 배열로 만들어지네요. 모양도 비슷하지만 얘는 배열입니다. 타입이 달라요. 예를 들면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요? 타입 실제 A의 값을 출력하지 말고요. 타입 A라고 하시면 numpy n dimension array라고 나오죠. n 차원의 배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달라요. 이런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레인지를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이거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는 거. 그리고 자 NP, numpy의 랜덤점 랜덤. 자, 이런 거죠. 이게 사실 랜덤 라이브러리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얘는 뭐로 만들어진다? 배열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랜덤점 랜덤을 쓰게 되면 이렇게 소수점이 0에서 1 사이에 랜덤 값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인데 자, 우리가 또 뭐 있었어요? 랜드 인트 배웠죠? 완전 똑같죠? 그래서 제가 np라는 이 as 별칭을 이용한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값은 타입을 확인해 볼까요? 자, 인트로 만들어졌네. 이거 다시 좀 봐야 되겠네요. 아, 일단 만들어 놓고 끝내서 그렇군요. 요거를 해야겠네, 요거를. 네. 이렇게 하나 단순한 값으로 했기 때문에 자, 잘 만들어지시죠? 자, 여기서 제가 이거 단일 값을 만들 때는 당연히 타입이 그냥 인트로 나오는데요. 요럴 때 써야겠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랜드 인트로 1에서 10 사이의 값들 중에 2행 2열로 만들었어요. 이랬더니 어떻게 나오나요? 당연히 랜덤하게 1에서 10 사이 중에 값이 막 출력을 하긴 하는데 네. 타입을 확인했더니 넘파이로 만들어지는 애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n 디멘전 어레이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numpy는 랜덤 모듈이 진짜 다양합니다.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랜드 값을 이용하게 되면 랜덤점랜덤이랑 랜덤점랜드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정규 분포 형태로 만들 것이냐 숫자들을 어떻게 0에서 1 사이의 값을 어떤 형태로 이게 표준 편차 형태를 가지고 임의의 값을 발생할 것이냐 이런 약간 민감한 차이들이 있긴 있어요. 자, 이거를 슬라이드에 적어놨나요? 안 해놨네요.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네, 요즘으로 하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환에 밑줄을 좀 쳐놨나요? 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환의 46쪽 슬라이드 보고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레인지로 1에서 6 사이의 값들 중에 1에서 정확히 말하면 6 안에 있는 5까지의 값들 중에 하나를 임의로 발생해서 ARR에 저장을 했습니다. 출력을 하고 네, 미쳤군요. 네, A 하나가 아니죠. 1에서 6보다 하나 작은 5까지의 정수를 numPy 배열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배열로 만든 ARR, 어레이를 n 디멘전 디멘점이 아니죠. n 디멘전 쉐이프 사이즈 아이템 사이즈 d 타입 n 바이트까지 속성을 출력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확대를 해서 글씨가 적으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엄청 눈치챘겠지만 자, 1에서 6보다 작은 5까지 5개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n 디멘전은 뭐냐면 몇 차원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몇 차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이렇게 대괄호 하나로 되어 있으면 행렬 중에 열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1차원이죠. 그래서 n 디멘전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 있죠. 대괄호 두 개로 되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은 2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n 디멘전 2차원 2로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쉐이프는 어떤 모양이냐 모양 그러면 몇 행 몇 열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보세요. 5, 라고 나왔죠.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얘는 1차원의 5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리고요. 만약에 2차원의 3행 3열이다 그러면 3,3 이렇게 나와요.
컴마 앞에, 뒤에는 없고 앞에만 있어. 그러면 1차원의 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역시 그러면 얘가 몇 개의 열로, 원소로가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이즈. 그리고 아이템 사이즈는 뭐냐면 각 사이즈별로 예, 몇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D타입은 데이터 타입은 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int 64비트. 얘는 인티저를 64비트 이렇게 int 64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n 바이트는 뭐니? 그래서 모든 원소의 그 용량은 얼마나 돼? 자 보세요. 원소가 5개죠. 근데 각 원소마다 8바이트래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요? 40바이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조금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자, 얘도 수치 연산이 가능한 넘파이 형태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배열이 가지는 특징은 속도가 빠르게 하고 자료의 타입이 모두 같아야 돼 라고 하지만 리스트랑 좀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접근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리스트의 접근 방법은 뭐가 있었죠? 기억나실라나 모르겠지만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덱싱과 슬라이싱 방법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자, 코드 쉘 추가해서 넘파이 배열에 의해서 어레인지로 0에서부터 8까지의 정수로 한번 만들고요. 자, 프린트 A1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이 중에서 맨 처음에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프린트 A1에 대괄호 열고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번 인덱스, 역 인덱스 쓸 수가 있겠죠? 제가 화면을 좀 확대했으니까 글자 크기를 좀 줄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자,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자, A1에 A1의 0번 인덱스의 값은 0인데요. 이거 10으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했던 방법.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동일해요. 이런 방법은 A1. 그래서 상당히 리스트랑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지만 넘파이 라이벌에 의해서 배열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2차원 배열 들어가 볼까요? 2차원 배열. A2는 2차원 배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제 키보드가 요즘에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기계식 키보드인데 이유는 제가 못 찾았어요. 연속해서 자꾸 입력되는 이상한 버그가 있어갖고. 네. 질문을 주셨는데.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재밌죠? 우리가 이렇게 어레인지로 0에서 5까지 5개의 정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하면 1차원이 되잖아요? 근데 리쉐이프, 모양을 바꾸는 거야. 어떻게? 2,3으로 2행3렬로 만드는 겁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자, 3행3렬로 만들고 싶네? 라고 했더니 네,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소는 5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이걸로 3행3렬을 꽉 채울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 리쉐이프로는 안 돼요. 리쉐이프는 가지고 있는 원소하고 행과 열로 만들었을 때 딱 떨어져야 돼요. 개수가. 그래서 2행 3열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딱 만들어지죠. 잘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프린트 해볼 수 있고 그럼 이중 리스트처럼 접근할 수 있겠네요. 원소 4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린트 A2 접근하는데 우리가 리스트는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했었죠. 대괄호 2개로 행, 그리고 열 해당되는 인덱스 썼잖아요. 근데 넘파이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번에 대괄호 하나에다가 1, 일 인덱스의 행에 그다음에 4를 접근할 거예요. 4.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인덱스 번호가 0입니다. 얘는 인덱스 번호가 1이고요. 얘는 인덱스 번호가 0이고요. 얘는 인덱스 번호가 1이고요. 인덱스 번호가 2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0행 인덱스 1, 0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0행 인덱스 1열. 그래서 얘는 0행 2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덱스 번호로 말했을 때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겠어요? 1행 인덱스 번호에 역시 1열 인덱스 번호를 가지는 대상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대괄호 안에 대괄호 두 개 쓰지 않는다. 대괄호 하나에 콤마로 구분해서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맨 첫 번째 있는 원소 0행 인덱스 1열 인덱스에 있는 1 인덱스 열 0 인덱스 행 0 인덱스 열의 값을 0이 아니라 10으로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2에 0,0에 10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A2 하게 되면 0이 아니라 10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어요? 어렵나요, 많이? 좀 어렵나요? 리스트 자체가 어려운 게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인덱싱 들어갈 건데요. 인덱싱이 조금 까다로운 애들이 있습니다. 까다롭다기보다 원래 넘파이가 아니어도 조금 슬라이싱에서 조금 더 확장된 판이 있는데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등장해요. 여기까지 오려고 넘파이 왔습니다. 사실. 어레인지 많이 사용하고요. 이 배열의 슬라이싱으로 이 접근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좀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이럴까 봐 이제 좀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그림도 열심히 그렸는데요. 어, 왼쪽 거는 알 것 같은데 1차원이기 때문에 좀 알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레인지로 0부터 5까지 5개 만들었어요. 그럼 요거 출력하면 요게 나오죠? 설명하고 코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 콜론 하게 되면 뭔가요? 네, 요게 1이죠. 1번 인덱스잖아요. 1번 인덱스부터 끝까지. 그래서 요게 출력이 된 겁니다. 요거 되시겠죠? 요거까지. 3번도 요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마이너스 2번. 네, 그렇죠. 네네네. 슬라이싱. 다차원 배열의 슬라이싱. 네, 슬라이싱은 범위를 지정해서 원하는 원소들만 추출하는 걸 슬라이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스트의 슬라이싱과 같은 건데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배열 슬라이싱은 좀 이제 우리가 연속적인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거에서 건너뛰면서도 추출하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특정 위치의 범위를. 마이너스 2는 뭔가요? 뒤에서 두 번째죠. 뒤에서 두 번째부터 끝까지란 소리입니다. 뒤에서 두 번째는 요거잖아요. 4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부터 뒤에서 끝까지. 그럼 이건 뭘까요? 처음부터 뒤에서 세 번째까지. 뒤에서 세 번째는 요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까지를 포함하면 안 되죠. 하나, 마이너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전까지. 원래 콜론을 중심으로 종료 범위가 있으면 종료 범위보다 직전까지만 범위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세 번째 직전까지 2까지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콜론 두 개짜리. 이미 아시는 분. 콜론 두 개짜리는 제 수업 안에서는 다룬 적이 없어요. 근데 사전에 배우셔서 좀 아실 수도 있죠. 이 콜론 두 개짜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콜론 두 개짜리는 뭐냐면요. 일정한 간격을 건너뛰어서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대괄호 안에 이렇게 콜론 쓰고 시작과 종료가 없으면 모든 범위라고 말씀드렸죠. 시작도 생략, 종료도 생략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개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개 중에 콜론을 써가지고 어떤 뒤에 값을 쓰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표현하는데 건너뛰라는 거예요. 두 개씩. 두 개씩 건너뛴다기보다 하나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거를 가져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원래 값들은 제가 마음이 급해서 조금 말을 매끄럽지 못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모든 값들은 하나씩 간격을 가지면서 그 다음 데이터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 원소들이.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콜론 2라고 쓰게 되면 두 간격. 제가 자꾸만
네. 여러분들 딴짓할까봐 제가, 네. 그러는 건지. 공유 중지 버튼을, 저 조그만 버튼을 자꾸만 누르고 있네요. 네. 그래서 원래 0 다음에는 그 다음 한 칸 뒤가 1이잖아요. 한 칸 뒤가 아니라 두 칸이 뒤에 있는 하나, 두 번째 있는 원소를 가져와라.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둘, 두 번째 원소를 가져와라. 하나, 둘, 두 번째 원소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개씩 건너뛴 애 대상은 맨 처음에 출발한 값 0, 그 다음에 2, 그 다음 4가 출력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가져와지는 거예요. 만약에 3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세칸씩, 세 칸씩의 간격을 가지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A1 출력했습니다. 그래서 자, 모든 1번 인덱스부터 모두 다 가져와. 잘 됐죠? 그 다음에 맨 뒤에서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출력하는 것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부터 뒤에서 세 번째 직전까지 출력하는 것도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씩 건너뛰어서 출력해줘. 이거 됐죠? 그러면 세 개씩 건너뛰어서 출력해 볼까요? 그럼 0 다음에 뭐겠어요? 3이죠? 3 다음에 세 개 건너뛰니까 없죠?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이너스 1. 역으로 출력되는 겁니다. 역으로. 뒤에서부터 우리는 순차적으로 0부터 순차적으로 정방향으로 출력됐잖아요. 역방향으로 가져와 출력되는 게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1씩.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그리고 1차원은 비교적 이해가 쉽습니다. 2차원이 좀 까다롭죠. 2차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조금 까칠하지만. 1에서 25까지, 즉 1에서 24까지 24개의 숫자를 가지고 삼행 8열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오른쪽처럼. 됐죠? 네,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괄호에 하나만 썼어요. 잘 보세요. 행번호가 0, 1, 2. 네, 열번호는 0, 1, 2, 3, 4, 5, 6, 7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대괄호를 하나 안에 번호 하나만 썼어. 두 개가 아니라 컴마 없이. 그러면 얘는 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1행. 그래서 1행에 해당되는 누구? 9에서 16까지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요 부분이 이렇게 실행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숫자가 하나만 있어. 컴마는 없고. 그런데 그러면 행번호를 말하는 거구나. 근데 콜론을 썼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두 개. 1행 인덱스부터 나머지 싹을 의미하는 겁니다. 싹 다. 그러면 이 부분 이해되시겠어요? 아, 행을 1,3이면 1에서 2행 인덱스를 말하는 거고 열은 1행에서 3열 인덱스까지를 말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2보다 적은 2행 인덱스까지. 얘도 처음부터 3보다 적은, 처음부터 3보다 적은 2행 인덱스까지. 얘는 처음부터 3보다 작은 2열까지.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근데 요게 문제죠, 요게. 요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니까 범위가 없네. 콜론 두 개짜리 앞에 뭐가 범위가 없어. 그럼 두 개야. 행을 처음부터 0행 인덱스에서 1행 인덱스로 가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 두 번째. 그러면 뭐뭐 의미하는 걸까요? 0행과 2행의 인덱스를 의미하는 거겠죠. 열 번호는 어떻게 돼요? 얘는 세 개씩 건너뛰래요. 그러면 0에서 출발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요거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색칠한 게 바로 요거죠. 얘, 얘. 얘네들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번호를 콜론 두 개 다음에 2를 썼어요. 그러면 0행 인덱스와 2행 인덱스가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1행 인덱스는 건너뜁니다. 열 번호도 세 개씩 건너뛰기 때문에 얘만 되잖아요. 해당하는 이 색깔 되어 있는 위치의 원소들만 의미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출력돼서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나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맞나요? 건너뛰어서, 예, 건너뛰어서 색칠되어 있는 위치감이 요거, 맞나요? 하나, 둘,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아, 제가 이거를 빠뜨렸군요, 설명을. 여기서 처음부터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나요? 일행 인덱스부터 출발하라고 했죠? 일행 인덱스 출발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상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표정이 안 좋았군요. 열을 표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다시 한번. 1번 행 인덱스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교수님이 설명을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표정이 안 좋았던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예. 그래서 2, 5, 8, 18, 21, 24. 맞아요? 네. 아휴, 혼자서만 흥분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설명했네요.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볼까요? 끝으로.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콜론이 하나네요. 그러면 행은 2번 행 인덱스에서 끝까지라는 거죠. 그 열은 어떻게 했나요? 역으로 표현했네요. 마이너스 2씩. 역으로 출력이 되는데 마이너스 2씩이 돼요. 그럼 맨 뒤에서 24로 되어 있는 거에서 또 출발해서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그러면 원서가 순서대로 24, 22, 20, 18 순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표기한 게 요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할 수가 있죠. 생각보다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한번 제가 코드 시에 여러분들 복붙 할 거니까 아니 가져가실 거잖아요. 한번 이렇게 좀 해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헷갈리실 수도 있으면 중간에 뭐 프린트만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죠. 연달아 나타나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더 명확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넘파이의 인덱스 슬라이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논리 연산자 사용하는 거에 대한 살짝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연산 파트 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음, 제가 볼 때는 연산까지 하기엔 너무 과하고, 연산도 살짝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 연산 파트가 동작하는 원리를 조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넘파이에서는 원하는 값들만 추출하기 위해서 논리 연산식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숫자를 하나 또 만들고요. 얘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연산식을 만들어 볼게요. A라는 리스트, 요거 먼저 출력을 하고 하죠. 프린트 A. 그래서 얘가 0에서 4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뭘 할 거냐면요. A라는 넘파이 배열에서, 자, 잘 보세요. 이거는 판다스에서도 쓰여집니다. A라는 넘파이 배열에서 대괄호 열고 이런 애들만 추출하는 겁니다. A라는 배열이 2보다 초과하고 그러니까 3, 4가 되겠네요. 2를 초과하는 거니까 갖다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10보다 작은 대상, 이 엔드 연산을 이용해서 이 조건을 가진 애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만약 예를 들면 10, 어,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5까지 너무 작으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 4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보다 작은 애니까 9까지니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넘파이 배열에 있는 값들 중에 특정한 조건이 만족하는 애들을 필터링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이프 기호는 뭐냐면 5와 연산이에요. A가 2보다 작거나 3보다 큰 대상. 누구죠? 그러면 0, 1, 다음에 4, 5, 6, 7, 8 되겠죠? 맞죠? 2하고 3을 제외한 애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넘파이 배열 A의 원소에서 A를 3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애를 tilde 기호가 뭐냐면 반대예요. 그런 애들 빼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3의 배수를 빼라는 소리죠. 3의 배수들을 제외한 애들만 출력해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369가 빠지는 겁니다. 0, 369가. 좀 감 잡혔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산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배열을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서 요거 밑줄 뭐 들어가는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리고 쉐이프하고 D 타입, 사이즈는 여기 나와 있는 옵션대로 한번 밑줄 채워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보시도록 하겠고, 도전 문제에서도 특정 숫자의 값을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고, 리쉐이프 이용해서 다차원 배열로 바꿔보는 거. 이런 형태 만들어 보는 거. 슬라이싱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콜론 두 개짜리 해서 막 해본 거 했잖아요. 그 2의 배수만 출력하고 10에서 20 사이의 값만 출력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쉬기 전에 이렇게 호락호락 쉬지 않을 거죠. 넘파이에서도 산술 연산을 해주는 함수들이 너무 많아. 근데 add, subtract, multiply, divide를 이용하면 같은 위치의 원소들을 자동으로 더해줘요. 배열명 1과 2,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림 있죠? 같은 두 개의 팩터 단위로 연산이 되는데 두 개 같은 이게 넘파이 배열이 있을 때 같은 위치끼리 알아서 덜어주고 알아서 빼주고 알아서 곱해주는 게 된답니다. 그리고 썸도 되고요. 맥스 큰 값, 작은 값. 그리고 평균은 민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여기 있는 민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이렇게 쓴다는 거 주의해서 평균 구하고요. 미디안은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그리고 STD는 표준 편차. 이런 형태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요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다 빼고 넘파이 배열에서 제가 어펜드, 인서트 이런 거 싹 빼고 요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실습 문제. 자, A에서 20일까지 이제 어레인지로 만들었어요. A에서 20까지. 그래서 맨 뒤에 있는 마지막 원소 한번 출력해 보았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20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썸. 어레이에 지금 만든 1부터 20까지의 이 원소들을 썸을 했어요. 그랬더니 21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 평균을 구했어요. 굉장히 편하죠? 그 다음에 얘를 리쉐이프로 모양을 바꿨어요. 사행 오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리사이즈, 리어레인지 막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잠깐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쉬지 말고 이거 하나만 할까요? 넘파이 완전 끊어버릴까요? 요거. 실제로 넘파이하고 리스트의 속도 차이를 보여주는 예제인데요. 얼마나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속도가 얘는 같은 실행 연산을 하는데 2.77이 걸렸다는 거예요. 리스트는. 그리고 어레인지를 하면 0.01이 걸렸다는 거예요.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커지면 더 말도 못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타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 연산을 하는 그 시점에 시간이 연산이 돼요. 그래서 연산이 끝났어. 그 다음에 타임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계산해. 두 개를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끝나는 시점과 시작 시점에 연산을 하게 되면 수행 시간이 나오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시작 시점과 스타트 시점의 연산을 뺐어. 실제로 썸을 하는데 포물을 이용해서 썸을 했을 때랑 넘파이 어레이의 넘파이 배열의 썸 함수를 이용해서 했을 때 연산의 속도가 이만큼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로 넘파이 배열은 상당히 속도적 측면에서 굉장히 사용을 하는 이유가 네.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은 어때요? 속도 싸움이잖아요. 데이터가 크니까 이런 부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행할 때마다 속도가 당연히 다를 수가 있죠. 연산의 횟수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딜레이 발생하니까 3.29까지 나오죠. 속도가.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쉬었다가 마저 판다스 라이브러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신 분은 또 질문 주시겠고요. 잠깐만 쉬겠습니다.